모든 글쓰기의 원칙은 5개예요. 제가 30년 동안 정리한 거는. 그럼 뭐 예를 들면 이준희 교수 뭐 알고 싶어요? 첫 번째로 무슨 연구를 하고 무슨 연구를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과거에 어떠나 과거에 어떠나 저는 이게 항상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제 학생들도 논문 딱 가져오면 5가지를 더 봐라. 뭐가 빠졌는지 봐. 심사를 하고 심사를 받아오면서 어떻게 써야 될까 고민해서 그냥 결정한 거예요. 내게 좋다는 걸 어필해야 돼요. 맞죠? 똑같아.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방금 얘기한 우리 이준희 교수님 대로 내가 뭐에 대한 거냐. 근데 논문은 뭐에 대한 것이었나? 과거지. 그리고 이제 제안서는 뭐예요? 뭘 할 거냐? 예를 들면 빵을 10몇 대까지 판다. 그럼 뭘 물어보겠어요, 나한테? 왜 파는데? 야, 미친놈한테 왜 파냐? 아니, 왜 그런 연구를 하냐, 이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여기서는 땅을 파는데 곡괭이로 파겠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삽으로 파겠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돌을 2개를 연결해서 돌을 쳐서 뭐 스트레스 웨이브를 보내서 안에를 파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여기서는 이제 연구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해야 되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게 큰 스케일이든 작은 스케일 남이 안 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남이 한 걸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국사나 과제 이런 거는 제 이번에 이 과제 제안서에 해당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거는 벤치마킹에서 그냥 따라가면 돼요. 남들이 한 게 없냐? 그게 뭐냐면 오리지널리티예요. 리터처 리뷰를 해야 돼요. 근데 논문도 그렇고 리터처 리뷰하는 게 잘못하면 남이 뭐인 것만 하고 메시지가 없어요. 메시지는 뭐냐?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이거를 아무도 안 했고 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어떻게, 그죠? 어떻게 할 건가. 근데 이게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가설하고 구현 아이디어를 쓰면 글이 상당히 좀 스트롱해져요. 그래서 제가 가장 최근에 쓴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같이 볼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논문을 쓸 때는 정말, 이 정말가 그렇게 다 됐어? 아이디어가 다 됐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과거 연구 경력, 향후 추진들. 그래서 과거가 연구 경력이 그냥 능력이 있는 것도 중요한데, 이 과제를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밑에 파운데이션이 딱 깔아놔야 돼. 그래서 좋은 과제를 하려면 1년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쭉쭉 뿌려갖고, 남들 볼 때 이게,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됐죠?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제 살라는 게 뭐냐? 진짜 궁금하죠? 왜 하려고 그러는데? 나 어디서 한 거 본 거 같아, 이거. 그거 못할 것 같은 아이디어가 있어. 근데 진짜로 네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는 과거로부터 유치할 수밖에 없고 처음에 없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이 경쟁할 때도 괜찮아요. 뭐 이제 졸업해서 이러면 자기도 이제 그래도 연구 업적이 있잖아요. 그거 갖고 레버리지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제 프루프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했다는 거는 절대 설득이 안 되는 건 아시죠? 근데 글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서 요구하는 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연구 과제의 필요성에 제가 쓸 때는 뭘 하려는지 왜 하는지 남들이 하는 걸 한꺼번에 다 집어넣어요. 이러니까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쓸 때 왼쪽은 먼저 정리를 해요. 왼쪽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믹스를 해요. 프로포저식을 안 써도 손으로 적든지 해서 내가 이게 뭔지를 정리를 해야 돼요. 그걸 갖고 이걸 써야지 이것도 쓰면 절대로 글이 좋아질 수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연구 과제의 필요성을 쓸 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 어디 하는지 남들이 하는 걸 한꺼번에 다 집어넣어요. 그 연구 과제의 목표에 있어서 목표 정말 써야 되고 내용은 또 핵심 과제에서 목표하고 내용이 또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표 따로 내용이 따로 써야 되는데 이런 건 있어요. 중요한 건 3번 얘기하라. 거짓말 하는 사람 있죠? 3번 거짓말 들어보세요. 진짜처럼. 그래서 글을 쓸 때도 중요한 건 3번씩 얘기해요. 3번씩. 1번, 2번 쓰는 게 아니고 녹여가지고. 근데 여기 저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 글을 쓰면. 이게 3번 썼다고 안 쓰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연구 배경에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목표 가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메시지는 이 대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를 먼저 쓴다? 5번째를 먼저 생각한다. 과제 제안서를 쓸 때 그거를 먼저 이렇게 바꾸는 뜻이 않고 머릿속에서 한마디로 탁탁 쓰고 그 다음에 항상 이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그려나갈지 이제 리크리에이션 해야 돼요. 스토리텔링을 다시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과제 제안서라는 게 성격이 뭐냐? 어떤 걸 연구할 것인가? 그거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과제 제안서는 말이야. 교수가 뭐를 구분하는 뭘 구분하는 얘기야. 너무 내려가셨어. 그거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얘기. 이것만 알고 가셔도 여러분은 제가 할 얘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과제 제안서는 스토리텔링. 이야기. 근데 이걸 이야기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것,
내 이야기랑 아까 그런 얘기잖아. 텔링을 해야 돼. 텔링. 말을 한단 말.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재밌게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게 있죠. 그런 게 이제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제 제안서를 그리잖아요. 이 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 스토리텔링 하는 얘기는 소설글이 따로 있고 제안서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뭐 영화가 따로 있고 그렇게 느끼지만 다 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게 다 통해요. 그런 식으로 글쓰기라는 관점에서 봐야지 이거를 막 너무 막 골치 아프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글을 테크니컬한 내용을 컨텐츠를 가지고 얘기할 뿐이지 스토리텔링이다. 좋은 스토리텔링. 제 생각에는 이제 세 가지의 아주 필수 요건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스토리텔링. 자, 이제 제가 아까 소설, 영화 다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소설이 되려면 요건으로는 그 중요한 건 좋은 아이디어야 돼요. 남이 안 들어본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글의 전개가 아까 5가지인데 그게 논리가 맞도록 잘 전개를 해요. 이거는 근데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박사 할 때 첫째 때 논문 쓸 때 엄청 헤매다가 한 뭐 30대 쓰면 이제 슬슬 혼자서 쓰고 그 다음에 또 좀 잘 쓰고 또 안 써질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소설이나 영화랑은 내용의 전개를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아무래도 테크니컬한 거기 때문에 좀 논리적으로 조금 앞뒤가 딱딱딱딱 이렇게 맞아야 돼요. 개연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글과 그림의 배치, 포맷, 폰트, 색깔, 시각적으로 위치, 배치, 색깔 이게 어떻게 한눈에 들어오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림을 잘 준비해야 된다. 자, 그러면 아까 그런 게 좋은 아이디어도 있고 전개를 했어. 그 다음에 표현도 잘했어. 그러면 그걸 내가 읽었어. 심사자로서 이제 그걸 읽고 내가 뭘 느껴야 좋은 점수 받아야 되잖아. 지금 받을 건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네? 그거를 내가 그림책을 보여줄게요. 그러면 이제 기억에 남을 거예요. 첫 번째는 슈퍼히어로의 똥 닦는 법. 그 이제 괴물이 나타났어. 괴물이. 슈퍼히어로가 막 괴물이 막 나타나는데 물리쳐.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투명 인간이 되는 능력이 있어요. 얘가 이제 똥을 잘 못 따가지고 팬티에 똥이 묻어가지고 그 똥은 투명 마법으로 변신이 안 돼. 그래서 똥이 떠다녀. 그러니까 그냥 괴물이 걔를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얘가 이제 도망을 가는. 사람들이 막 이제 웃고 뭐 신문에도 나오고 이러다가 똥 잘 닦는 권법. 그거를 가르쳐 주는 데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여기 도사에 똥도사. 휴지에 칸이 있잖아요, 그지? 한 칸을 까니까 안 된다. 손가락이 한 칸이면 뚫고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 해보니까 10칸 하니까 똥구멍에 끼어. 해보니까 6칸이 옵티말. 최적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육각권법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얘가 이제 되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섬도 씻고 뭐 이렇게 쭉 해갖고 짱 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용서하지 않겠다 해서 다 빼를 물리친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달사람이라는 그릇인데요. 달에서 보니까 뭐 지구에서 뭐 파티도 하고 너무너무 재밌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달에 지구에 가서 놀아봐야 되겠다 하고 오는데 내려오는 방법이 결동별을 잡고 지구로 쭉 내려와요. 그럼 지구로 오면 이게 저기 가속도가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쾅 부딪혀갖고 이렇게 막 아주 시끄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경찰이 오고 소방사가 출동을 해갖고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경찰이 오고 해갖고 잡아 가뒀어요. 지구를 좀 구경하러 왔는데 감옥에 갔으니까 슬퍼하는데 그 다음 장이 이 그림책의 하이라이트면서 특히 그 엔지니어링 사이언스 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좋아하는 그림책 부분이에요. 달 사람이 탈출하는 그 방법.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탈출을 해서 좀 중략을 뭐 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갈림 무대에 갔는데 남들이 달 사람이 이게 분장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밌게 놀다가 어찌어찌 하여 우주선에 이렇게 타고 갔는데 우주선이 작아서 어떻게 하면 돼요? 쪼그라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하고 집어넣어서 이제 달로 보내갖고 뭐 이렇게 돌아가는. 그래서 더 이상 지금은 달 사람이 지구에 오지 않는다고 해요. 자, 이제 마지막은 수호의 하얀 말이라는 그림책인데 그 몽고 넓은 평원에 이제 뭐 이렇게 양들을 키우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하얀 말이 어떻게 있어갖고 주워왔어요. 얘가 수호인데 애지중지 키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하얀 말을 얼마나 용감한지 이 늑대가 와도 양을 지켜줄 정도로 아주 용감하고 주인도 잘 보호하고 이제 그런 특별한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몽고 원님이 우리가 이제 말경길에서 1등을 하면 내 딸하고 결혼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얘도 이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긴 말을 타고 갔더니 예상대로 1등을 해서 뭐 너무너무 1등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원님은 마음을 바꿔. 내가 이제 너무 별 볼 일 없고 그러니까 저놈을 쫓아내고 말을 뺏어가. 그럼 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활을 막 쏴가지고 활에 맞아가지고 거의 이제 죽는 데 가깝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호를 찾아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수호가 너무 슬퍼서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꿈에 말이 나타났어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슬퍼하지 마라. 네가 내 뼈와 풀과 가죽을 가지고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하면 항상 내가 너를. 그 얘기를 듣고 이 수호가 정말로 이렇게 만들어요. 이 악기 이름은 마두금이에요. 소리가 정말 독특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겠어요? 김현식 노래를 제가 따왔어요. 이게 마두금이 연주한 거예요. 마두. 이 세 가지가 각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일단 글이 재밌어야 돼요. 두 번째는 아까 두 번째 보여주는 거는 감탄이 연결. 저렇게 하는 아이디어가 정말 저렇게 빠져나가는 걸 생각했구나 작가가. 제일 마지막 건 뭐예요? 감동들, 가슴 울려. 재미, 감탄, 감동. 요 세 요소가 이제 필요하다. 모든 글에는. 그러면 제안서는 어때요? 재미 잘 써야 돼요. 그 다음에 감탄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이거 정말 좋은 제안이네. 이런 거 정말 못 봤다. 이거 정말 되면 이게 임팩트가 엄청 크겠다. 새로운 거 임팩트가 크고 정말 창의 이런 거. 그게 쉽진 않지. 그게 감동의 경우는요. 테크니컬 글에서는 쓰기가 쉽지 않아요. 그건 언제 하냐? 발표할 때 할 수가 있어요. 발표할 때 감동을 여러분 전달할 방법이 있어요. 내용 플러스 알파. 그게 돼야 여러분한테 조금 더 진실되게 그 사람이 진실된 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미, 감동, 감탄을 통해서 심사자의 눈이라는 게 이성격이 있는데 눈과 마음을 동시에 사로잡아야만 여러분이 최고점을 합니다. 중간점 받으면 보통 떨어져요. 아시죠? 눈과 마음을 잡아야 되고 무슨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는데 이제 어떻게 정말로 본격적으로 쓸 거냐 그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람이 처음에 딱 봐서 짚어보려는 시간이 8초다 이거예요. 8초. 그러니까 8초의 시험을 봐야 돼요. 우리가 첫인상이 바로 8초예요. 딱 봐서 우리 딱 보면 알아. 저 사람 괜찮아. 8점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해도 눈만 봐더라도 말 한마디만 들어도 괜찮네. 그러면 그 다음에 좀 이상한 짓을 해도 그 이상한 짓에서 나쁜 놈이라는 걸 알 때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8초 안에 끝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게 심사하는 사람하고 대화할 방법이 없잖아. 뭐 전화할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데 8초. 8초에 잡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제 어렵다. 그래서 이 8초에 관련돼서는 스티브 호킹 이런 말을 해요. 8초까지는 아니지만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첫 줄부터 독자를 사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야, 내 말 좀 들어봐. 이리 한번 와봐. 궁금해서 못 견딜 건 내 얘기 안 듣고는 이렇게 돼야 된다. 자, 이거를 이제 제안서 쪽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안서 글을 시작하려면 제목부터 심사자가 읽고 싶게 만들어야 된다. 그 제목이 정말 중요한 거지. 제목이 잘 써야 돼. 내가 이제 실제로 샘플을 보여줄 거예요. 내가 쓴 거를. 일단 제목부터 심사자가 뭐 할 수 있게? 알 수 있게. 그 다음에 첫 페이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첫 페이지부터 바로 심사자를 사로잡아야 돼요. 어떻게 말하면서 야, 내 과제가 어떤지 좀 들어봐. 궁금하지 않아? 이렇게 말해야 돼요. 첫 페이지를 보면 그게 들게 하면 일단 성공이에요. 그게 안 되면 잘못 쓴 거예요. 꼭 집에 가서 보세요. 떨어진 과제. 보면은 이렇게 안 썼을 거야. 8초에 8초. 8초 왜 이렇게 극단적인 거긴 하지만 8초에 우리가 사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심사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심사자는요, 바쁜 사람이에요. 내 할 일이 바빠. 내가 심사할 직업이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왜냐면 안 해주면 다음에 뭔가 나한테 불이익이 올 것 같거든. 그 논문 심사도 그래서 하기 싫은데 여기 몇 번 논문 내는데 안 해주면 그래요. 자, 그래서 이 5분이 뭘까요? 5분이? 되게 이제 심사하는 방식들을 대체로 보면 사람마다 다른데 평균적으로 보면 훑어보는 시간이 다 5분 이내다. 문제는 제안서를 빠르게 훑어보면서 결정한 우선 순수대로 과제의 순위를 결정할 확률 대다수가 70-90%예요. 5분이 끝났다는 거예요. 저도 말이에요. 제가 논문 심사를 할 때 거의 그렇게 봐요. 거기서 바꾼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있긴 있어. 제목 보고, 초록 보고, 제목 보고, 누가 썼는지 보고, 그림 좀 보고, 저런 좀 보고, 툭툭 보고, 별론 보고, 몇 번째 보고 이러면 대충 다 알잖아. 감이 온다면 이게 그러니까 붙일 건지 떨어질 건지 내용을 이해했다는 게 아니고 감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대다수가 70에서 90 이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에브리바디 그렇게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 그래야 글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딱 8초에 딱 잡고 5분에 끝내야 돼. 5분에 끝난다는 얘기는 내가 글을 어떻게 써야 돼? 5분을 보고 읽었을 때 확 거기서 끝이 나도록 편집을 해야 되는 거야. 내 거를 30분 동안 읽어주기로 기대하면 안 된다. 내가 글투 과제를 했는데 그거 100억짜리예요. 1년에. 그거 30분 발표예요. 100억짜리를 30분 발표하고 30분에서 뭐 끝난다? 복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글을 잘 써야 돼요. 편집 전개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요. 평가자 입장에서 볼게요. 평가 시작을 딱 할 때, 그 다음에 처음부터 쭉 훑어볼 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느낌,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볼게요. 처음 심사자가 딱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제목이 어필링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첫 페이지가 정말 중요해요. 첫 페이지에서 강력하게 어필해야 돼요. 최대한 있는 힘을 다 쏟아야 돼요. 첫 페이지에서 8초에서도 이해됐고, 두 번째,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이제 쭉 훑어볼 때는 이게 빨리 보잖아. 그래서 대주식을 적절히, 그 다음에 그림, 한 페이지당 하나 내지 두 장의 그림을 활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다 읽어본 느낌을 정리할 때는 이게 정말 창의적인지 시의성이 있는지 임팩트가 큰지 정말 스케일업 아픈지 이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이거는 이제 종합적으로 여러분이 프로세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제 질문을 했어요. 심사자가 전문가냐? 한 평균적으로 한 뭐 5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10개 중에 5개 정도는 뭐 대충 알겠다. 제 생각에는 절대로 테크닉하게 디테일하게 아는 건 불가능해. 뭐에 대한 건지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근데 그게 스테이트 아트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본인들이.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아무리 디테일한 걸 써도 알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이해하기 5개 안에 들어가면 성공한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5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럼 보세요. 내가 잘 모르겠다. 그걸 몇 점 주냐? 거의 3점 줘요. 그냥 떨어져요, 그러면. 그 5개 안에 안 들으면 떨어진다. 자, 그래서 이 전문가는 뭐냐? 전문가지만 내 분야의 전문가의 아닐 가능성이 70~80%다. 각자 분야는 전문가는 맞아요. 근데 때로는 나노 바이오도 심사를 해야 되고, 또 매니팩처링도 심사해야 되고, 이게 막 같이 섞여와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인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왜 내과제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을 심사를 이상한 사람을 뽑아서, 왜냐면 풀이 일단 안 돼요. 아마 미국에서도 쉽지 않을 거예요. 미국은 워낙에 풀이 큰데도 나하고 똑같은 거 할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게 알기 쉽게 쓰는 거. 그러나 뎁스는 있어야 돼. 이게 참 어려운 거죠. 내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도록 써야 됩니다. 쉽게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5분에 그 사람을 내가 찾고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글을 꼬리 물고 있어요. 딱 보고 이렇게 키워드가 이렇게 그림이나 저기 아까 대조식 뽑았죠. 그런 게 눈이 이렇게 쫙 한눈에 그냥 물을 시작해야 돼. 그게 끊겨버리면 안 돼. 그게 스토리텔링 같대. 그 다음에 요거 가장 중요한 거 무조건 2가지로 써야 돼. 절대로 4가지로 쓰면 안 돼. 처음부터 이렇게 팍팍 들어가야지. 학생도 설명을 제가 어제 길을 가는데요. 제가 이상한 놈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얘가 차를 저렇게 멀리 처음 봤어. 막 미친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얘기냐? 제가 다쳤어요. 부딪혔어요. 제가 교통사고는 안 돼요. 이렇게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이거는 드라마가 아니에요, 여러분. 드라마를 쓰면 그렇게 해도 돼요. 궁금증을 일으키게.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드라마처럼 쓸 수 있을 자신 있으면 쓰면 돼요. 근데 저는 이쪽 분야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렇다고 2가지로 꼬리에서 힘 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안 되지. 힘을 줬다가 힘을 뺐다가 다시 힘을 줘. 왜냐하면 여기 있다가 여기 보면 기억이 안 나. 근데 기억 안 나는 건 누구 책임? 쓴 사람의 책임이지 읽는 사람 책임. 그 사람 잘못한 거 내가 기억 안 나는 걸 어떻게 해? 내가 외워지고? 항상 이렇게 글 쓸 때 무조건 심사자 입장 써야 돼. 매주 이 정도는 외워야지. 옆에 너한테 미쳤냐? 너무 정당하게 말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이래 여러분 확 들어올 것 같아서. 뭐라고? 2가지로 써야 된다. 무조건.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꿀팁을 좀 얘기할 텐데, 이제 내가 이제 과거 연구들을 누가 뭐랬고 해서 보통 이제 논문들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논문 플러스 기관을 같이 쓰면 더 효과돼요. 어느 대학, 그룹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그러면 훨씬 더 이렇게 설득력이 있게 조금 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왜 그래요? 내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림 내에 전달하는 메시지를 거기다 넣어도 되고, 캡션에도 넣어도 돼요. 여기서 하려는 게 뭐다. 그러니까 그걸 이게 논문이 아니거든요. 생각을 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지? 아니고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이제 내가 새로운 가공법을 내가 개념도를 제시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개념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유사 방법 새로운 개념의 뭐 적층 기술을 제시한 이런 말을 쓰라는 거지 구체적으로. 그래야 심사자가 알지. 아, 네가 이게 새거구나. 그냥 잊어버린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뭔가를 이제 아이템을 나눌 때는 가급적이면 3을 쓰세요. 세 가지로. 하나, 둘, 셋. 스티브 잡스도 프레젠테이션을 1, 2, 3으로 해요. 사람이 3이 넘어가면 좀 기억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 목표나 이런 걸 제시할 때 숫자로 제시할 수 있으면 숫자로 하는 것도 되게 효과적이에요. 야, 목표가 지금 성능이 몇 프로나 이런 걸 자꾸 물어보는데 그게 이제 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숫자를 제시하는 게 되게 좀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자, 실전 샘플. 자, 여기에 제가 가장 최근에 쓴 중견 연구 신규 과제인데요. 네, 여기 보면 장애물 투과 초음파 영상을 위한 극한 이방성 탄성 구조체 개발, 그 다음에 이론에서 실험까지. 왜 이게 논문 제목으로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제 이론에서 실험까지라고 쓴 거는 실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실험도 한다는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초음파라는 키워드를 넣고 뭔가 뭐 이방성 뭐 하고 뭐 그런 분이 있고, 그죠?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요거를 넣은 이유가 있다. 여기에 그냥 한번 남겨볼게요. 조금 하나씩 보일 텐데. 괜찮지 않아요? 한눈에 잘 들어오면 뭔지 몰라도 개조식을 좀 쓴다 이렇게. 필요성. 근데 그 필요성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필요성이 뭐가 들어간다? 뭐 명구, 과대령도 들어가고 목표도 이게 잘 묶어야 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1페이지에서 끝을 내는 거야. 내가 의도는 1페이지만 보면 봐야 된다면 이걸로 보고 과제를 주세요라고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키워드 뽑고 여기 표시 썼다. 개조식으로. 계속 개조식으로 하면서 여기 이제 그 다음에 그걸 잘 안 볼 것 같아요. 이걸로 이제 다 편집을 했어요. 컴퓨터 영상 기술. 그림도 이렇게 색깔도 잘. 이것도 일부러 3개를 뽑았어요. 기억하기 좋아라고. 진단불과 분석불과 강제불과. 그렇지만 나는 3개를 만들고 싶다. 2개면은 부족해요. 4개면 약간 정신이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설명을 쓰면 목표 아니라 뭐를 하겠다. 여기 좀 필요한 단어 잘 모르면. 내용은 자세히 보고 싶은 사람 보라는 거지. 안 봐도 돼. 그럼 여기서 제목 보고, 이거 보고, 필요해서, 이거 이제, 200원에 야, 이거 뭔가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배경인데, 국내 동향을 보세요. 이건 일부러 여기 표를 넣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거는 봐요. 연구 내용, 대표 논문, 리딩 그룹. 3개로. 근데 여기 내가 얘기한 거는 리딩 그룹을 넣으라고. 이게 되게 좋다. 그렇죠? 설득력 있죠? 너무 많이 들어보다. 그럼 내가 스테이지 마크를 다 조사해갖고, 어느 대학에 누가 있고, 누가 이렇게 이제 하면 안 돼. 하나 있고, 왼쪽에도 물음 3개로 쪼갰어. 그래서 메시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메시지를 넣으라는 거지, 거기다가. 남들이 이해하지 마. 메시지 넣었잖아요. 연구는 구현불과 기술 전문. 어쨌든 이런 메시지가 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한번 이제 썸머리 하면, 그 다음에 난제가 먼저. 나는 이런 스타일이 조금 좋아요. 난제라고 그러면 어려운 게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난제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대결치가 내가 제시할 거거든. 그러면 대구가 딱딱딱 되거든. 난제 완투쓰리. 그 다음에 가설, 나는 이제 가설 이걸 조금 좋아해요. 그래서 가설은 이걸 뭘 하면 되겠어. 이게 이제 약간 조금 사이언티픽한 데서는 상당히 잘 먹히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근데 가설 다 와야지. 가설 다음 가설을 잘 뽑으면 영상화 가능할 것이다. 그러려면 쉽게 말고 그 아이디어를 말로 쓰면 그림으로 장애물 추가할 이쪽 영역을 내가 쓰겠다. 지금까지 여기 탭에 있는 부분은 내가 이쪽을 새로 익스플로 하겠다.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써있잖아요. 밑에 보면 개념도에서 여기 극한 이방병에 집중 활용하여 장애물 너머의 대상체의 초음파를 100%까지 전달시킬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고자 함. 그림을 쓰고 그림의 메시지를 풀어야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심사자가 추론해서는 안 되고 내가 전달해줘야 돼. 자, 뭐 그런 거 선행 기술의 차별,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목표에서는 이제 뭐 이거고 이 난제를 해결하는 이제 방법 세 개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표로 만들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세 개로 이렇게 꾸몄어요. 내가 세 개로 다. 우리가 큰 과제도 보면요, 이 과제가 크게 세 가지로 보통 나눠 사람들이. 그 외우기가 좋거든. 세 가지 안에 여러 가지 들어가도 큰 거는 보통 세 개. 뭐 기초 응용 뭐 실용화 뭐 이렇게 그림 뭐 이렇게 넣고 여기 작동 원리도 쓰고 여기도 메시지가 항상 있어요. 보통 페이지 하나에 그림에 하나씩. 그리고 개수식을 너무 많이 쓰면 읽기가 좀 나빠요. 이거는 나는 안 본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보려면 다 의미가 있어요. 이 내용을 어떻게 보면 요약해서 이게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림이 도저히 잘 안 되면 맡기세요. 크몽 이런 데 보면 그 그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돈 좀 쓰세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연구 이런 거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추진 방법 체계도 뭐 이건 크게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 이것도 어쨌든 눈에 띄게 말로 줄줄줄 쓰는 거가 탁탁탁 정리돼. 이게 무슨 느낌을 줘요? 아, 저 사람 뭔가 정리돼 있구나. 이게 딱 연구를 하면 딱 하겠네. 연구비 때문에 탈락시키겠냐 그랬더니 많은 분은 아닌데 일부는 있긴 있어요. 개입이 이런 거 많이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주로 직접비를 조금 많이 쓰는 게 약간 좀 더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수행 능력인데 여기 보면 제가 여기 좀 그렇지만 저는 여기 메시지 뭐 제초 제한 요 메시지가 필요하다. 활용 방안 뭐 이런 거는 여기서 약간 부족했던 거는 그 목표에 대한 정량 얘기가 조금 부족해요. 그게 이거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저는 뭐 정량 얘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근데 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추가율을 지금 얼마인데 얼마까지 가겠다 뭐 이런데 뭐 참고문헌도요. 이게 뭐 적정 숫자를 최소한 20개, 30개 이상은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좀 최근 논문으로. 자, 근데 거의 다 끝까지 왔습니다. 이게 치대하는 건 다 보여줬고요. 실전성도 있고 이제 리뷰를 한다면 한마디로 한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글에 진정성이 있어요. 진정성. 내가 정말 잘하고 있다는 느껴지도록 써야 돼. 그러니까 과제를 그냥 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과제를 통해서 정말 좋은 연구를 해봤다. 그걸 마음속에 자기가 확실하게 갖고 있으면 글이 잘 써져. 자, 마지막으로 제출 전에요. 피드백을 꼭 받으세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동료 교수한테 이미 뭐 되신 분이라든지 자, 탈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탈락하죠. 그래서 이거를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말고 승패가 병가 상사다. 승패 이기고 지는 거는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집에서 항상 있는 게 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떨어졌고 처음에 떨어지면 막 야, 이 심사자 이놈들 말이야. 내가 아무것도 모르게 나쁜 놈고 무식한 거 이랬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잘못했더라고.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 사람 합격을 못 시킨 게 내 잘못인 거거든. 철저하게 과제를 분석해야 되는데 떨어진 이유를 첫째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과제 성격하고 맞는지 잘 봐야 돼요. 이거는 창의성을 보느냐 실용성을 보느냐 거기에 맞춰서 그냥 아이디어가 참신하지 못했는지 다시 한번 또 돌아보면 좋겠고요. 매력 없는 제안서의 가능성도 있다. 완성도가 낮다. 아까 어느 분이 하셨지만 대학원생들이 칙칙해갖고 그냥 여기저기 내는 듯한 느낌 그리고 오탈 짧고 이런 거 하면 되게 나빠. 오탈 짧으면 처음 실제 보셔야 돼요.